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많이 밀렸네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장에서 아주 대형 화제가 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국채금리, 그리고 중동전쟁, 기업들의 실적 이렇게 세 가지에 크게 반응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2%,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3% 빠졌고요. 나스닥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가장 크게 빠졌는데 2.43%나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좀 크게 빠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했던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구글, 이 알파벳이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 실적이 많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클라우드가 AI라는 또 재료가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좀 더 낙폭을 크게 키웠고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구글 주가가 이렇게 10% 가까이 빠질 일인가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주가들이 생각 이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포모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도 보면은 국채 금리도 보면은 어제는 잠깐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가 이제 오늘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 이제 달러 인덱스까지도 이제 106선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쟁 리스크도 지금 계속 안고 가고 있죠. 오늘은 좀 나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우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이런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민들과 이제 유대인들에게 테러 행위를 한 걸 보고 어떻게 멈출 수 있겠냐면서 진짜 끝장을 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록 이제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지상군 투입을 일시적으로 좀 연계를 하긴 했지만은 머지않아 다시 지상군 투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늘 밤 사이에는 이제 저번에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쏜 로켓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 알레포 국제공항에 이제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까지 중동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WTI, 브렌트유 각각 1.97% 그리고 2.3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표 발표도 있었어요.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보시면은 미국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68만 건을 크게 상회를 하면서 75만 9천 건을 기록을 했고요. 전월보다는 12.3% 증가를 했습니다. 8%가량 되는 이제 모기지 금리 상황에서 신규 주택 판매는 증가하고 기존 주택 판매는 감소를 하고 있네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금 국채 금리도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은 또 이제 3분기 GDP 예비치 발표가 있고 모레는 이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도 발표되니까 저희 미장원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마도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UPS 그리고 뭐 사우스 웨스트 장마감 후에는 아마존, 인텔, 포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가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3분의 1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80%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고요. 오늘만 해도 이제 구글 주가의 하락이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한 걸 보니까 이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을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도 소식이 안 좋으니까 유가가 또 올라가고 신규 주택 판매도 생각보다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쪽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세가 조금 멈추는 그 주식 시장인 건데 자, 특징적으로 좀 가보죠. 지금 구글이 지금 실적 발표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뭐 9% 넘게 이렇게 밀렸고 반도체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이렇게 밀렸지만은 메타만 조금 올랐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이제 IBM이랑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죠. 네, 둘 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은 그나마 메타가 좀 더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 일단 3분기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 모두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4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4.3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뭐 하루 활동자 수나 이제 사용자 1인당 매출도 이제 전망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도 작년보다 매출이 19% 증가할 거라고도 이렇게 전망치를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 메타버스 사업 부문에서 리얼리티 랩스 때문에 지출이 좀 많아질 거라고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도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애플도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자, 애플이 오늘부터 이 서비스 요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뭐 애플 TV 플러스, 아케이드, 뉴스 플러스 이런 서비스들의 요금을 올린다는 건데요. 자,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요금이 6.99달러에서 9.99달러로 이렇게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는 4.99달러에서 6.99달러로, 뉴스 플러스는 12.99달러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경쟁 업체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매출에서 가장 크진 않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엔비디아가 오늘 또 크게 빠졌는데, 이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4% 가까이,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악재는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이 AI 반도체를 제재를 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이 미국 정부에서 이 수출 통제 조치를 앞당겨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6년 만에 이제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이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 속에서 왜 이 조치가 앞당겨졌는지에 대한 배경은 알 수가 없겠지만은 따라서 이 조치가 시행됨으로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 저성능 AI 칩, 이 A800이나 H800 같은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지게 됐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어제 이제 뭐 PC용 칩을 뭐 내놓는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ASML도 이슈가 있었죠. 자, 이 중국의 스마트폰, 이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가 이전부터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게 중국의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ASML의 장비로 제작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자, 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이 ASMR 같은 경우에는 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 제작이 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수출 규제가 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좀 이 강화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가 같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주식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요. 오늘 우리 장 좀 걱정이 되는데 어제 뭐 미리 조금 밀린 것도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장이 항상 후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행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도 보면 우리 시장 성장주는 조금 몰락은 했습니다만 가치주나 전통주 쪽으로 이쪽으로 좀 돌아갔거든요. 매개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이 돼 조금 그 옥석을 가려보자 이런 그 특징을 좀 제가 끄집어내 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죠. 비트코인 시장은 뭐 이 주식시장하고 다릅니다. 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좀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2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증권사들이 뭐 10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 목표치를 좀 높게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는 이제 2021년 말에 한창 이제 코인이 불장이던 시기에 찍혔던 이 고점 8천만 원 구간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그때만큼 유동성이 있지 않아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한데 이 현물 ETF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시장에 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건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거래소들에서도 지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에 이 홍콩에 설립한 이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을 이제서야 라이센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홍콩 법인은 현재 이제 금융 서비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전에 거래소들이 홍콩 시장을 잡기 위해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와줬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일본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일본, 홍콩 외에도 다른 국가의 시장 진입을 하려는 이런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페페라는 이 밈코인, 유행성 코인이 하루 사이에 30% 넘게 급등 랠리를 보였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뭐 도지, 시바이누 이런 밈코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페페코인은 예전에 이 내부 개발자 중 한 명이 수백 달러 이상의 토큰을 탈취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페페가 약 지금 550만 달러 규모의 페페코인을 소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준 페페코인이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밈코인은 밈코인이다. 다른 알트코인들만 하더라도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서 이 변동성 때문에 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밈코인은 그거보다 더 이제 심하잖아요, 리스크가. 따라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짧게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혜성 전문가가 FOMO,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 뒤처지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